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젤부. 안녕하세요. 개념으로 배우는 역사 GSM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한국사, 세계사,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개념이라는 것을 학습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기억나세요? 맞아. 변화라는 거였죠? 혁명을 가지고 변화 봤잖아. 그러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것들 보니까 기억나죠? 네, 이 5가지 중에 우리 변화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관계, 관점, 공동체 요 나머지 4가지 중에 하나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끝날 때쯤에 또다시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운 개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요 라고 찝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인 풍조 하나 보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그 풍조 바로 플렉스 문화인데요. 플렉스 문화. 이거 아세요? 야, 나 플렉스 했어 라고 말했을 때 이거 스스로 말하면서 막 부끄부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자랑스러워 하는 거야?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무언가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문화, 그걸 당연시하는 문화를 의미를 하죠. 근데 지금 2024년이 아니라 시간을 돌려가지고 우리 1900년대 말에 경제위기 IMF가 터졌을 때로 가서 친구가 야, 나 플렉스 했어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친구도 말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쟤 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지? 하면서 왜 저러지? 요런 비난의 그런 눈길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개개인이 사회적인 평가, 시선을 받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가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풍조,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을 쭉 가지고 오늘 동서양의 두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서양의 크리스트교 세계 먼저 볼 건데, 우리 중세 유럽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종교가 바로 이 크리스트교입니다. 크리스트교 사회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관련된 사례 첫 번째, 우리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이거 내가 신한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병, 여기 띄워놓은 흑사병인데, 쉽게 말해 14세기 버전 코로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균이 일으켰던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어 갔었죠. 사망시켰죠. 지금의 우리 같으면 어떤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에 걸렸을 때 내 면역력이 문제야. 아니면 내가 어디 감염이 됐나 봐. 그러니까 약을 먹든 병원을 갔든 주사를 맞든 입원을 가든 해야겠죠.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낙사병 걸렸어. 이거 나 죄 지어서 그래. 우리 교회에 가면은 죄를 회개하는, 반성하는 수단으로 그거 들잖아. 채찍. 그러니까 나도 이 채찍으로 내 몸을 마구 때리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채찍질을 마구 했었대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트교 질서에 따라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이 달랐다. 두 번째, 이자 받는 행위입니다. 이자. 제가 아는 그 이자, 은행의 용어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우리 이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지금인데 이때 당시는 어땠길래 쌤이 굳이 이렇게 따로 가져왔는가? 이자 받는데 제 이자 받고 산대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는 냅도 제 지옥 가고 싶은가 보지. 이렇게 봤대요. 왜냐면 크리스티교 질서에 따르면 지옥으로 가는 지옥행 죄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자를 받는 행위였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질서에 따르면 세 번째, 신학이 있어, 베스트. 신학이 최고였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진로 희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베스트가
신학이었다, 홀리한 학문, 신학이 최고였다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이고요. 어디까지 또 영향을 미치냐면 건물 만드는데 건축 양식이 다른 것이 등장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 양식,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고딕 양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건축물을 높이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 하느님이 계신 세계에 닿고 싶다. 이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입니다. 어때요? 크리스트교 질서에 따른 이 사회적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의 모습, 사회적인 평가나 시선, 조금 사뭇 지금이랑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사회, 동양 사회로 넘어가 보자. 우리 동양은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동양이기도 하지만 우리 조선 사회를 가져왔는데요. 네, 조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학문, 유교입니다. 특히 우리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는 유교 하위 학문 중에 성리학이 우리 조선 사회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서 사회가 어떠했나요? 첫 번째, 우리 결혼, 혼례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을 하고 났을 때 부부, 이때 남자, 여자 이 두 부부는 어디로 갑니까?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하면은 친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거나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까요? 성별로 치면? 네, 남성에게 가게 되고요. 특히 남성들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남성, 장자에게 재산이 몰빵되는, 다 몰아지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아들, 아버지, 남자 중심, 즉 부계 중심의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유교적 질서에 따라 그렇게 되면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어느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 우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 죽고 나면 나를 제사 지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 아들이 없어. 어떡해? 그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은 성씨를 쓰는 내 친족들 중에서 양자를 드리는 겁니다. 양아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요, 한두 명, 한두 가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풍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칭찬했어요. 남편이 없는 여성을 우리 과부라고 부르죠. 근데 이 과부가 재혼을 하지 않고 정절을 지켰어. 그러면 국가에서 상 줬어요. 이게 유교적 질서에 따르면 굉장히 모범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정절을 지키는 행위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유교적 질서 하면은요, 남녀 유별 사회였어요. 한자 또 어렵죠. 남자, 여자 간에는 구별이 있을 유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유별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떤 영향들을 낳았는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가. 첫 번째, 여성들, 양반 여성들이 바깥을 출입을 할 때 얼굴을 다 내놓을 수가 없어. 남녀는 유별이니까. 그래서 잠옷과 같은 긴 옷으로 얼굴만 삐쭉 내밀게 다 가리고 다녔던 것이 특징. 또 다른 특징은 우리 아까 크리스트교 세계의 건축 양식 뭐였죠? 고딕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녀 유별을 강조하다 보니까 건축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양반 남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사랑채. 양반 여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안의 안채. 이 두 공간을 분리시켜서 만들어 놨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어때요? 이해되세요? 좀 그 사회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학습, 개념 얘네들 중에 뭔 것 같아요? 일단 변화 지우고. 그쵸?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크리스티교 시스템이냐 아니면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시스템이냐 플렉스 문화 시스템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 행동, 말, 평가 전부 다 달라졌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전과 좀 달라진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 인물들을 학습을 할 때,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쭉 책으로 읽을 때,
얘네 왜 저러지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어요? 쟤네 왜 지네 몸을 채찍으로 때리지? 바보같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조금 변화가 왔을까? 이전처럼 과거 사람들을 그렇게 좀 신화적이고 바보 같고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개인의 의지로 인해서 그러한 말과 행동, 선택, 평가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개인의 의지 더 뒤에는 사회적인 영향력, 시스템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개개인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개인은 우리 과거의 인물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세계의 다른 인물들까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구석이 넓어질 것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두 차시에 걸쳐서 변화 그리고 시스템 두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강의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인 사례들,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사례들을 보면서 이거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